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자, 라전 인터뷰 오늘은 여순 사건 전문가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철입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지난 한 주간 여순 사건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저희 여수 MBC에서도 여순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또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저런 일로 좀 많이 바빴던 10월이었고요. 예. 아직도 아직 몇 가지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아서 좀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주철희 박사님을 여순 사건 전문가라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여순항쟁, 그리고 국가폭력, 반공문화 이런 부분들로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글들을 논문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책들도 많이 집필하셨고요. 예. 언제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역사를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대학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1998년에 여순 사건 50주기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 일을 해보고 또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유족들을 만나면서 증언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걸 공부로서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기는 아마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구례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구례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것보다 특화된 공부가 필요하구나. 연구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예. 이 역사에 대해서? 예. 혹시 그때 만났던 유족분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들으셨다든지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족들을 만나서 피해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제 무고함이다. 그리고 내가 크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제의 이야기가 중심인데 예. 구례 한 아주 산골 마을을 갔는데 한 분이 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매번 와서 이런 조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이러한 역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내놔야지 매번 피해 조사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저는 그때까지 정말 느끼지 못했던 큰 머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로서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족분께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순 사건을 그 이후로 이제 쭉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 글쎄요. 연구를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또 느끼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98년에 여순 사건 50주기 행사를 하거나 직언록을 저희들이 만들 때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내놓은 기록들이 사실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실제 공부를 해서 보니까 전부 왜곡되어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에 썼던 책이 불량국민들인데 이 책의 핵심은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여순 항쟁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아직까지도 그러지만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가 우리들 사람들 속에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왜곡된 그 사실을 진짜 사실이냐 인식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역사학자로서 어떠세요? 그런 왜곡된 시선들이 생겨나는 것. 물론 누가 그 역사를 주도적으로 집필했느냐, 공포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역사는 당연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순을 반란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즉 그들을 반란이라고 했던 이유는 지배 권력을 위협했던 행위라고 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초기 서술은 국가와 지배 권력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광주도 제일 먼저
신군부에서 정할 때 광주 사태라고 했던 것이고 네. 동학도 처음에 정부에서는 동학난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제 지배 권력자의 관점에서 지금 역사는 그 사건의 주체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 민중항쟁이라 그러고 있고 동학 농민혁명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 역사의 관점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역사를 보는 눈을 국가적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아하. 이 민중의 주체적 관점으로 좀 역사를 봐야 된다. 음.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여순을 학살이다 그럴 수도 있고 항쟁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관점들은 당연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고요. 예. 그러지만 단 한 가지 좀 국가적 관점을 벗어나서 민중적 관점을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자, 아까 저희가 나눴던 얘기, 한 유족의 질문 얘기 했었는데요. 그 이후 박사님께서 쭉 여순 사건을 연구해 오시면서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셨는지요? 예, 그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간 지가 7년 후에 찾아갑니다. 예. 7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분에게 제가 쓴 책도 전달해 드리면서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 어르신 덕분이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뭐 아직까지 더욱더 많은 공부에 정진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정도는 왔지 않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시작 단계에서 아주 박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어 보여요. 특별법 제정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에서 그나마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잠잠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주 4.3도 70주년이라는 이름하에 거창하게 행사를 했고 네. 여순도 올해 70주년이라 해서 그런 대로 좀 많은 행사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71주년 때 어떨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예. 그러지만은 올해 70주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나 어디 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예.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간 이런- 차원에서요? 예,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꽤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순항쟁 기록전이라든가 그다음에 1948년 침묵이라는 오페라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진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좀 더 개성 발전시켜 간다면 내년에도 지역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바라봅니다. 예.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도민들이 이뤄낸 하나의 결과물로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순 사건은 아직 지역에서조차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목소리가 하나로 좀 모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 이제 우리가 제주라는 것을 외부 시선으로 보니까 제주도가 하나의 뭐 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낸 것처럼 예.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군요. 제주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다른 목소리들이 꽤 많고요. 예. 그것은 저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에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럼요. 겁니다. 예, 예. 너무 획일화가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10여 년 전 또 그리고 5년 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작년부터서 많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점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서울에 여순항쟁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 예. 굉장히 좀 많은 분위기가 달라졌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민들의 관심도도 꽤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씩은 변화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네. 거기에 관점이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언론인 입장에서 저는 여순 사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계속 항쟁을 주장해 오고 계세요. 이름이 여순 항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우리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역사의 명칭, 용어가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순 사건이라고 쓰지 말자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에서 사건이란 명칭을 갖고 있는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순을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순 사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명칭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선 여순 사건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수는 성격이 무엇이냐? 반란이냐 항쟁이냐? 이게 큰 관점이고 여기에 또 이 여순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살. 그래서 반란, 항쟁, 학살 이런 성격 중에 하나로 이제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동서고금에서 어떨 때 우리는 반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고 예. 어떨 때는 항쟁이라 쓰는 것이고 어떨 때는 학살이라고 쓰는 건지 제가 연구를 해본 거죠. 예. 연구를 해서 보니까 우선 반란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부의 지배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이어가고 또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거죠. 거기에 지역민의 희생을 내포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반란이라는 건 맞지 않다. 왜? 반란은 체제 전복이나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14연대 군인들은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거나 또는 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죠. 국가의 명령에. 그래서 우선 반란에 맞지 않다. 그러면 학살은 과연 뭐냐? 학살이라는 것은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고 노군리에서 미군들이 폭격했던 노군리 학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학살이라 그럽니다. 예. 그럼 여순항쟁이 그냥 무조건 죽임만 당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역민들이 출동 거부를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억압과 수탈, 그다음에 민중들의 민생고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요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살이라 붙이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러면 여순항쟁은 이제 14연대 군인들의 봉기로 인해서 당시 지배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싸웠던 우리 민중들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역사에서는 항쟁이라 그러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순항쟁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성격 규명으로 보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언론에서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아마 반란이라고 하면 여순 반란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보수적인 사람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고 항쟁이라고 하면 내가 마치 좌파 혹은 좀 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벗어나서 난 좀 중립적으로 본다. 라는 의미에서 사건을 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언론에서. 예, 이제 그래서 예. 보통 이 사건을 쓰는 연구자들도 가치 중립적인 용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언론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역사학자고 예. 특히 역사학에서 저는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에서 사건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예. 프랑스 혁명이고 그렇죠. 예. 명예혁명이고 러시아 혁명이고 예. 예, 세계 2차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딱 그 명칭에 무엇을 했는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언론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격이 덜 규명돼서 사건이라 쓴다는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한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생각을 조금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제주 4.3 많이 지금 성격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는데도 우리가 4.3 항쟁이라고 물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건이라고 쓴단 말이죠. 예. 이게 제주 4.3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제주 4.3 특별법이라 했거든요. 제주 4.3 특별법. 그러지만 지금 제주 4.3 같은 경우도 사회 전반적인 거나 연구자들의 글에 보면은 다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일 날 엊그제 서울에서 제주 4.3 정명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학술대회에서도 나왔지만은 대다수 글이 항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들은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딱 항쟁이라 해버리면 너무 뭐 자빠 또 그다음에 빨갱이 같은 예, 이런 예. 좀 트라우마적인 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날 저기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런 거겠죠. 우리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70년 동안 굉장히 사회적 트라우마가 큽니다. 그럼요. 그럼 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올곧은 정명을 해주는 것이 예. 이들에게 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주 4.3도 지금 그렇고 여순항쟁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부터 일반화된다면은 이 피해 가족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져 갈수록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도 여하튼 제가 16년부터서 항쟁이라 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게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다음부터 그래도 여순항쟁도 꽤 연구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명칭이고 제주 4.3은 거의 지금 제주 4.3 항쟁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예. 이제 다만 우리 사회가 다 수긍하고 합의될 정도는 언제까지 것이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또 주장하다 보면은 아주 빠른 시기에 정착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행사도 있고 또 초청돼서 가셨던 뭐 여러 가지 특강이나 학술 대회도 있었을 텐데 어떤 행사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여수 MBC나 여수 KBS가 어찌됐든 간에 지역 문제를 KBS 순천 방송국이죠. 순천 방송에서 여하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보려는 노력을 했다. 특히 우리 여수 MBC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이것을 역사로서 좀 인식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 좀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순항쟁 기록전은 예. 매우 의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고 한다면 여순항쟁 기록전은 한 달간 이루어졌고 이 여순항쟁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왔고 독일에서도 왔고 예. 일본에서도 왔고 캄보디아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순항쟁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은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그럼 좀 아쉬우셨어요? 일단 가장 아쉬운 것은 그렇죠. 이제 여수시가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합동 추념식을 했죠.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지지난주였죠. 그렇죠. 예. 10월 19일 날 이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는데 이걸 이렇게 통합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했을 때의 발생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 통합보다는 더 사람들이 여순 항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없이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이란 이름, 화해란 이름, 상생이란 이름으로 해버린 문제. 그 문제가 그날 여실히 드러나 버리는 것. 예,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모든 행사들은 시민들이 주도를 해야 되고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었죠. 예. 그날 합동 추념식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날 잡음이 좀 있었어요. 소동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날의 합동 추념식이 지금 우리가 여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혹은 여순 사건이 지금 와 있는 하나의 단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앞으로 우리가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정말 화해와 상생으로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반목과 갈등이 있으면 꼭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예. 민주공화국은 아주 다양한 사고들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다소의 갈등, 반목 그것이 그렇게 꼭 나쁘지만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위적인 통합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다양한 사고를 어떻게 하나에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너무 좀 천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반목과 갈등이 관에서 그냥 통합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이것이 어떠했는가를 자기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반목들이 줄어들 것이고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전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통합하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반목과 갈등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전제적으로 시민들이 이 역사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 아하. 예. 지금 해주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도울 선생이 저희 여수 MBC 공개홀에서 이 여순 항쟁을 주제로 강의를 하십니다. 최근에 도울 TV에 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주철이 박사님께서 어떠셨어요? 예, 도울 선생님하고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예. 이제 한 녹화는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TV로만 봤던 선생님의 모습과 좀 달랐습니다. 예. 정말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사고력이 젊은 저로서도 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아마 이번 30일 날 있을 여수 MBC에서 진행할 도올 말하다 여수 민중항쟁 굉장히 의미 있고 예. 아마 우리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좀 깨우침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4시에 저희 여수 MBC 공개홀에서 강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또 내일 모레 순천대에서는 학술대회가 있죠. 그 소개도 예. 좀 해주시죠. 이제 31일 날 순천대학에서 이제 여순항쟁 70주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이제 전 동국대 교수였던 강정구 교수님이 나오셔서 여순항쟁과 정치적 의의라는 주제 강연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여순항쟁의 역사적 평가 이게 우리가 역사적 평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승만이 저질렀던 행위 예. 국가보안법 제정됐다 개헌법 제정됐다 이런 식으로만 논의를 해왔는데 이제 그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우리 지역민 관점의 역사적 평가를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70주년 행사를 했고 또 앞으로 좀 몇 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여순항쟁에 대해서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좀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적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정말 진짜로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한번 되물음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권에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지방자치단체. 저는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이 좀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예. 너무 우리 지역에서조차도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반란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란이란 말은 가면 우리 지역민들이 반란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지자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사학자 주철이 박사와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